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수교일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한국이 대마도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독도는 경상북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는 대마도가 명백하게 대한민국 땅이라고 공식 천명했습니다. 지난 26일 박용선 도의원은 경북도 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강력한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박 의원은 독도와 대마도 땅을 우리 땅으로 되찾기 위해서는 대마도 실질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의 불씨를 경북도가 앞장서서 되살려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어서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북도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과 일본에 계속되는 독도 침탈 책동에 대해 수세적 방어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이어서 경북도가 일본의 왜곡에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외무상에 나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벌써 8년째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죠. 외무상이 발언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엇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항의하는 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도발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북도 의회의 주장에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의원이 두 번째로 주장한 것은 대마도 수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독도와 대마도의 실질 회복을 위해 경북도는 타시도와 공조의 영토수호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좋은 방안입니다. 경북만으로 영향력이 부족할 경우 정치를 더 키워야 합니다. 그럴 경우 정부의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사 왜곡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 전범 기업을 전수조사해 공표하고 불매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들을수록 옳은 이야기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전범 기업들의 악행에 대해서 옳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피해 보상을 하라고 했죠. 하지만 일본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더욱 강경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전범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꾸준히 이어가야 하죠. 일본이 지금껏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대마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대마도 반환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며 대마도 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빤한 책략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이날 박 의원은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된 역사문헌은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로 든 것은 삼국지의 위지웨인전입니다. 이후 1832년 국제법상 공인 지도인 삼국접양지도, 1865년 미국 페리 제도의 일본 지도, 1924년 조선 총독부 문서인 삼국통남도설 등에도 엄연히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에게 속해 있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후 박 의원은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의 망국적 주장을 반박하는 체계적 논리를 개발하고 실천적인 내부적 준비와 독도, 대마도에 관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하자. 네,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이 발언들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외교적 파장으로 이어져 국가적 반향을 일으켜야 하죠. 한편 대마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마도는 사실상 한국인들이 먹여 살렸습니다. 일본 본토보다 한국에서 더 가깝고 일본 현지인들은 대마도 여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인 유튜버 유이병이 대마도 영상을 올렸다가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에 대마도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유이병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안녕하세요.
유이병입니다. 오늘 제가 대마도에 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유이병은 이날 올렸던 영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홍보하기 위해 대마도를 간 것이 아닌 순수하게 대마도가 어떤 상황인지 촬영하러 간 것이었는데 그 의도와는 다르게 대마도를 홍보하고 현재 안 좋은 상황을 좋게 포장한 느낌이 들게 편집해버렸습니다. 네, 최근 한국인들이 가지 않아서 황폐화된 대마도를 홍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인데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감한 소재인 만큼 더 신경을 썼어야 되었는데 그만큼의 배려를 하지 않았던 것. 저는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큰 응어리를 만들기 위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일 간에 민감할 만한 소재는 더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불쾌하셨던 분들, 그리고 영상 내린 점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지자 유이병은 부연 설명을 통해서 당부했습니다. 오해하신 분들이 계셔서 추가로 쓰겠습니다. 제가 대마도 간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닌 사실이 아닌 바가 영상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영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족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인 유이병은 2014년 8월 첫 방송을 시작했고 현재 유튜브 구독자 약 50만 명을 보유 중입니다. 인지도가 상당한 인플루언서이죠. 한편 대마도와 관련해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죠. 최근 모태기 일본 외무상의 독도 일본 영토 발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력 규탄에 동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라고 했는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망발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가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자들과의 간담회에 따르면 회담에서 미국, 일본, 호주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긴밀히 연대해 나아가기로 일치했다. 일본, 미국, 호주의 한층 강화된 협력,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협력,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연대, 이런 점에 대해서도 확실히 연대해 나아가기로 일치했다. 스가 총리는 한국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교토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관해서도 협의했으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상세한 내용 설명은 삼가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나와봤자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마도는 한국 땅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직원 교육을 빙자해 도를 넘은 형한 문서를 배포한 일본 기업 후지주택은 우익 성향의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설문조사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설문조사 개입 의혹은 일본 언론이 앞서 제기한 바 있으나 제1한국인 여성이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고 수법도 상세히 드러났다. 연합뉴스가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마이 미스오 후지주택 회장은 2013 물결 2015년 종업원들에게 여러 차례 문서 및 음성 자료 등을 보내 오사카에서 열리는 학교 교과서 전시회에 참가하라고 독려했다. 그는 우익 사관을 담은 이쿠호샤 등의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로 전시회장에서 설문지에 답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직원들을 사실상 동원해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다.
특히 교과서 전시회장에 갈 때는 회사 배지를 떼고 여직원의 경우 제복을 착용하지 말라고 설명하는 등 조직적 개입을 감추려고 한 정황도 엿보였다. 2014년에는 후지주택의 몇몇 종업원이 선발대 형식으로 전시회장에 먼저 가서 설문용지를 모아왔으며 이마희 회장의 비서실이 이를 분류해 설문 작성법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기도 했다. 이후 종업원들은 전시회에 가기 전에 비서실이 분류한 설문용지에 미리 답을 작성해 제출하기도 하는 등 여론을 왜곡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됐다. 이마희 회장은 종업원들에게 회사의 투키기가 아닌 개인 단말기로 인터넷에 접속해 문부과 학성 홈페이지에서 교과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2015년 전시회를 앞두고 종업원들에게 보낸 문서에서는 오사카 시내에서 열리는 교과서 전시회에서 다수의 설문지를 작성하면 이쿠호시아 교과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 시간제 근무를 하는 종업원의 경우 전시회장에 가는 동안의 시급을 회사가 지출할 것이라며 참가를 독려했다. 후지주택은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을 표창하기도 했으며 오사카부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교육장, 교육위원 등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직접 의견을 표출하라고 권장했다. 아울러 이런 권유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 종업원의 리스트를 사내에 배포하기도 했다. 후지주택은 직원들이 교과서 전시회에 참석하는 경우 이를 근무로 강조했다. 이쿠호시아의 중학교 교과서는 2015년 이뤄진 교과서 채택 작업에서 전국 점유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후지주택의 조직적 개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사건을 심리한 오사카 지방재판소 사카이 지부는 직원들을 교과서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권장한 행위가 종업원의 사상신조에 크게 개입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지주택이 사내에 형한 문서를 배포한 혐의 역시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110만 엔을 제일 한국인 여성에게 배상하라고 최근 명령했다. 이마희 회장은 이마희 미스오 문화도덕역사교육연구회라는 단체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보수익 성향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재반 상황을 종합하면 이마희 회장은 회사에 대한 지배력 등을 토대로 자신이 신봉하는 우익 사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자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은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66을 지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 신문은 10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는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으나 유럽 국가들과 연대해 나이지리아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한 오콘지 이웨알라 후보의 국제적 지명도가 높다고 전했다. 지난 8일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WTO 사무총장 선거엔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오콘지 이웨알라 전 장관을 비롯해 모두 8명이 출마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등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후보를 지지하는 데는 저항감이 강하다는 게 마이니치의 설명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유 본부장이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WTO 제소 절차를 주도했다는 점을 들어 WTO 사무총장에 당선되면 일본으로선 성가신 일이 된다고 보도했다.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선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에 당선되면 향후 WTO에서 한일 간 분쟁이 본격화될 경우 일본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WTO 사무총장 선거는 어디까지나 인물 중심이다. 한일 간 현안은 사무총장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은 WTO 개혁에도 일본이나 미주 유럽만큼 관여하지 않았고 유 씨의 지명도 또한 낮다. 그런데도 일본 언론은 유 씨를 크게 다루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 통신은 WTO에선 만장일치, 가원칙이기 때문에 일본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면서 그러나 한일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는 임기가 아직 1년이나 남은 브라질 출신의 호베르토 아제베도 총장이 지난 5월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치러지게 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델타주요 강요 경험자로서 델타 영어가 능통하고 델타 무역 등 분야에서 국제적 지명도가 높은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일찌감치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는 걸 포기했다고 한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오는 15물결 17일에서 WTO 일반이사회에서 후보들의 정견 발표과 질의응답을 들은 뒤 회원국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1명의 후보자가 남을 때까지 압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개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와 관련 카즈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선출 과정에 확실히 관여하겠다고 말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물위원회와 아시아 9개국 대상물 안보 촉진을 위한 연구협력사업 추진 합의각서가 서면으로 체결된다. 이 사업은 올해 태국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5년 동안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9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연간 2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다음 연도 대상국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연구에서는 선정된 국가의 물관리 기반 시설 및 정책 기술 현황을 평가하고 국가 물관리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 기술 대안과 대안별 우선순위 중장기 재원 조달 계획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후속 물관리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와 아시아물위원회는 앞으로 이 연구 진행 과정에서 도출될 정책기술적 개선 방안을 토대로 사업 대상국과 아시아개발은행을 비롯한 개발자금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갖고 국가별 맞춤형 물관리 후속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각 국가기관의 고위급 대화를 병행해 사업 장애 요인을 미리 방지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물기업이 아시아 물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데 이 연구가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는 각 참여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추진된다. 환경부는 각국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사업 예산 확보를 지원한다.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외교부도 합류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물관리 정책과 재정 분야 연구를, 아시아물위원회는 물관리 기술혁신 분야 연구를 담당한다. 아시아물위원회 소속 국내외 전문가 집단이 대상 국가별 기술혁신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사업을 제안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연구협력 사업을 우리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연계해 아시아물 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그린 뉴딜의 주축인 우리 물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